한국에서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 시장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개인 투자자는 더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관과 법인이 움직이면 안정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이 늘어나면 단기 전략이 먼저 막힐 수 있습니다. 허용이라는 단어는 달콤하지만 조건이라는 단어가 항상 붙습니다. 그 조건이 어디에 걸리는지 모르고 들어가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현물 ETF와 토큰화 증권이 같이 논의되면 돈의 길이 바뀝니다. 길이 바뀌면 익숙한 매매 습관이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제도가 들어오면 가격보다 먼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보관 방식과 사고 리스크가 갑자기 현실 문제가 됩니다. 요즘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오르는지 내리는지 보다 먼저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제도권 편입이라는 말이 커질수록 내 전략이 아직도 통할지 불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불안의 정체가 가격이 아니라 규칙의 변화라는 점입니다. 상장 법인의 투자 제한 완화 같은 이슈는 겉으로는 돈이 들어오는 그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준이 바뀌는 사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와 경계가 동시에 커집니다. 제도권 자금이 들어오면 안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규제 요건이 강화되면 단기 매매가 먼저 막힐 수 있다는 걱정이 같이 올라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내외 시장에서 제도화 논의가 진행될 때 참여 주체의 행동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가격이 반응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질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관과 법인이 들어오는 시장에서 내 체감 변동성은 줄어들지 아니면 더 답답해질지 지금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물 ETF와 토큰화 증권 같은 제도 논의는 쉽게 말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규칙 안으로 넣는 과정입니다. 상품이 되면 접근이 쉬워지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통제와 보고와 기준이 따라옵니다. 기업은 내부 규정과 승인 절차가 있고 기관은 리스크 한도와 컴플라이언스가 있어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움직이는 속도와 방식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자금 흐름의 리듬을 바꾸고 단기 변동을 줄이는 대신 특정 구간에서 거래가 뭉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가격이 안정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유동성이 일부 구간에만 몰리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의 심리는 다시 흔들립니다. 예전처럼 기회가 넓게 열려 있다고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 제도화가 진행될수록 선택지가 줄어든다고 느끼는 분도 많습니다. 특히 정책이 허용과 동시에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나오면 시장은 기대를 먼저 당기고 조건이 공개되는 순간 다시 재평가에 들어갑니다. 이 구간에서 생기는 하위 리스크는 가격이 아니라 정보 격차입니다. 규정의 문장과 적용 범위를 빠르게 이해하는 사람과 감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차이가 손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해도 있습니다. 제도권 편입이 곧바로 상승을 의미한다고 단정하는 시각은 위험할 수 있고 제도화가 진행되면 모든 리스크가 사라진다고 믿는 것도 과한 낙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 변화가 실제로 내 투자 습관을 어디서부터 흔드는지 계속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을 눌러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의 논리에서 가장 불편한 질문이 남습니다. 제도권 자금이 들어오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말은 맞을 수 있지만 그 안정이 개인 투자자에게도 똑같이 유리한 안정인지 아니면 기관에게 유리한 안정인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을 만드는 조건이 허용 자체가 아니라 허용의 방식과 범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겪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도 이슈가 커지던 시기에 가격만 보다가 공시와 규정 문장을 뒤늦게 확인하고 진입 타이밍을 잘못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건 시장이 바뀌는 순간에는 차트보다 규칙이 먼저 움직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 관련 뉴스가 나오면 투자 판단보다 먼저 보관 방식과 거래 경로부터 점검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국면에서도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상장 법인 투자 허용이 확대되면 그 자금은 어떤 코인으로 몰릴지보다 어떤 경로와 어떤 규정으로 움직일지가 먼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은 이전과 다른 체크리스트가 필요해집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떤 조건이 붙느냐입니다. 한도와 보고 의무가 강하면 유입은 느리지만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적용이 들쭉날쭉하면
기대가 흔들리며 단기 전략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개인에게 기회가 되려면 어떤 전제가 먼저 충족되어야 할까요? 제도권 상품이 도입되는 속도와 실제 시장의 유동성 구조가 맞물려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 속도가 엇갈리면 개인은 어떤 신호를 먼저 읽어야 할까요? 기관과 법인이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규정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규정이 개인의 매매 습관과 어떤 지점에서 충돌하는지, 이 조건을 놓치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그 충돌이 발생하는 순간 가격이 아니라 체결과 유동성에서 먼저 이상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의 제도권 편입이 안정으로 이어질지 부담으로 이어질지는 한 가지 변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규제 요건의 강도와 적용 범위,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제도와 속도와의 차이, 이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할까요? 한국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제도권 편입이라는 흐름은 이미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한국만 보면 되는지 아니면 미국과 일본, 유럽까지 같이 봐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도는 나라별로 다르지만 시장이 반응하는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될 때 가격이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늘고 대신 거래 구조와 자금 경로가 먼저 변합니다. 최근 공식 발표에 따르면 주요 국가에서 기관 참여를 허용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한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먼저 허용 범위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보관과 보고 규칙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순서가 반복되면 투자자는 가격보다 규칙을 먼저 읽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 한 나라의 호재가 다른 나라의 규제 강화와 맞물려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불안이 함께 커집니다. 미국에서 제도화가 진행되면 안정적일 것 같지만 동시에 개인 투자자의 자유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일본처럼 보수적인 접근을 택한 국가에서는 거래가 줄어드는 대신 사고 리스크가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차이를 보면 제도권 편입이 항상 같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시장 해석에서 중요한 건 어느 나라가 먼저 허용했는지가 아니라 허용 이후 어떤 규칙이 실제로 적용되느냐입니다. 자금 흐름은 규제 문장의 뉘앙스에 따라 이동하고 개인 투자자의 심리는 뉴스 헤드라인보다 실제 체감 환경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흐름을 볼 때 단순 비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안정이 다른 국가의 변동을 키우는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하위 리스크는 국가 간 규제 속도 차이입니다. 한쪽에서는 허용이 확대되고 다른 쪽에서는 통제가 강화되면 자금은 빠르게 이동하지만 개인은 따라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가 동시에 정리되면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규칙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때입니다. 이런 글로벌 규제 흐름이 투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여러 국가의 규제 뉴스를 정리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보관과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더 명확히 돌리는 흐름이 느껴집니다. 댓글에서도 해외 거래소를 쓰다가 보관 문제를 뒤늦게 고민했다는 반응이 늘었습니다. 규제가 정리될수록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스스로 챙겨야 할 게 늘었다는 체감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글로벌 제도화가 진행될수록 개인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어디까지 커질까요? 규칙이 명확해질수록 보호도 강해질지 아니면 책임이 더 분산될지 아직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국가별 규제 방향이 엇갈린다면 개인은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거주 국가의 규칙만 보면 되는지, 거래소가 위치한 국가의 규칙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판단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제도권 편입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지금, 가격보다 먼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화가 개인의 선택지를 어떻게 바꿀지, 이 질문을 계속 붙잡아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요? 제도와 규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한 가지 공통점으로 모입니다. 가격보다 무서운 건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안입니다. 특히 거래소 사고와 개인 지갑 분실 이야기가 같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자신을 대입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면 제도권 편입이 진행될수록 거래소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개인 책임은 커질 것이라는 걱정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판단이 느려지고 결정이 미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그런 기다림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도된 사례를 보면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 보관 단계에서 발생한 분실과 접근 오류가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이 흐름을 보면 제도 변화가 개인의 보관 습관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시장 해석에서도 중요한 신호는 거래량보다 보관 관련 검색과 문의가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자금 흐름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전 개인 심리가 먼저 움직이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투자자 심리는 불안과 경계로 기울며 기존의 편한 방식이 과연 안전했는지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새로운 하위 리스크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제도권 상품이 늘어나면서 개인이 직접 관리해야 할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이 섞이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제도가 정리되면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개인이 보관과 접근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때에만 성립합니다. 댓글을 보면 실제로 거래소를 오래 쓰던 분들도 출금과 보관 단계에서 갑자기 불안해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설정 하나를 놓쳤다가 접근이 막힌 경험을 공유했고, 누군가는 분실 이후에야 보관 방식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이런 반응이 늘어난다는 건 제도 변화가 체감 단계로 들어왔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개인이 느끼는 이 불안은 과장일까요? 아니면 제도가 요구하는 새로운 책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일까요? 보관 방식이 바뀌는 속도와 투자자가 준비하는 속도가 엇갈릴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갈림길에 서 있는 듯합니다. 사고를 겪은 뒤에 바꿀 것인지 아니면 미리 점검하고 대비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이 가격보다 먼저 자산의 안전을 좌우하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최근 해킹과 분실 사례가 반복되면서 보관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에 있는 자산 보호용 지갑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 자산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시대라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제도권 편입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지금 개인 투자자는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할까요? 거래 전략일지 아니면 자산을 보관하는 방식일지, 이 선택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을 먼저 점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거래소와 개인 보관 중 어떤 부분이 더 불안하게 느껴지시는지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기관과 법인의 시각에서 보면 제도권 편입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개인에게는 불안과 부담으로 느껴지는 규칙이 기관에게는 참여 조건이자 안전장치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깊이 들여다보면 같은 규제를 두고도 반응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최근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가격 변동성보다 보관 책임과 사고 대응 구조를 더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수익보다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제도권 자금 유입이 곧바로 가격을 밀어올리는 그림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금은 느리지만 확실한 경로를 선호하며 그 과정에서 거래 환경의 기준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변화는 시장 해석에도 영향을 줍니다. 개인 투자자가 느끼는 답답함은 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이 하나씩 추가되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체감 기회는 줄어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투자자 심리는 다시 흔들립니다. 제도권 참여가 늘어나면 안전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내 선택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이 공존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떠오르는 하위 리스크는 기준의 비대칭입니다. 기관은 기준을 설계하는 쪽에 가깝고 개인은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기관 기준이 시장 전체의 사고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개인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아직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 인터뷰를 보면 일부 기관 관계자들은 개인 투자자의 보관 방식이 가장 큰 변수라고 언급합니다. 규제가 아무리 정리돼도 개인 단계에서 사고가 나면 시장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는 보관과 접근 통제를 투자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이 말을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기준을 개인도 지금부터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만의 방식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제도권 편입이 깊어질수록 시장의 기준은 점점 기관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이 준비하지 못한 영역은 어디일지, 그리고 그 준비 부족이 실제 손실이 아니라 사고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 흐름을 단순히 기회나 위기로 나누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선택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기준 변화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다고 느끼시나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하면 제도권 편입이라는 변화는 가격보다 먼저 개인의 행동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 듯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규제가 정리될수록 투자 판단의 기준은 단순해지는 대신 준비해야 할 항목은 늘어납니다. 특히 거래 전략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보관 방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위협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기준이 명확해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제도와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개인의 준비는 그만큼 따라가고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사고 이후에야 보관 방식을 바꿨다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은 많은 선택이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시장 해석에서도 같은 신호가 보입니다.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구간에서도 보관과 보안 관련 이슈가 투자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이는 자금 흐름이 안정되더라도 체감 불안은 줄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투자자 심리는 다시 갈림길에 섭니다. 지금 점검하고 바꿀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생긴 뒤에 대응할 것인지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수익이 아니라 자산의 존속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위 리스크는 안일함입니다. 제도가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개인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위험을 과장해서 보는 것도 또 다른 오류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 내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보호되는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규제가 정리되면 자동으로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했다가 실제로는 개인 보관 단계가 가장 취약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말은 비슷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점검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후회입니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글로벌 제도권 편입이 계속되는 환경에서 개인 투자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안전을 판단해야 할까요? 거래소의 이름일지, 국가의 규제일지 아니면 내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일지 선택지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가격이 움직이는 순간이 아니라 지금처럼 조용한 구간에서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기준으로 자산의 안전을 점검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시장 변화 속에서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를지도 모릅니다.